상품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상당히 많아진 건 또 사실이고, 그죠? 그리고 헤지펀드에서 롱숏 전략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 형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 교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시장 중립 전략, 이런 표현이 좀 있었고, 근데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시장 중립을 하면 이게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 전략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헤지펀드에서 이렇게 광고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우리는 절대 수익을 추구합니다.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는 거는 원금 보장을 한다는 건가? 이게 좀 혼용되고 무조건 사용하는 수익 거죠. 준다 이런 그렇죠? 느낌은 들죠. 절대 수익, 우리 영화의 절대 반지하고 똑같아요. 절대 반지. 그거 끼우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걸 하면 절대 수익이니까 전혀 나는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무조건 건가. 수익 본다 이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요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직관적으로 정말 직관적으로. 쉽게. 예. 우리가 이제 이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결국 다양한 전략, 다양한 수단. 이게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거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음. 과거에는 대부분 방향성 투자했단 말이에요. 상승에 대해서 투자했어요. 조금 더 나가야 하락에 대해 투자했어. 어쨌든 방향이에요. 근데 시장 중립은 그런 측면에서 고객님 시장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가격의 상승 하락 방향성과 관계없는 전략입니다. 라는 게 사실은 시장 중립이에요. 예. 그 시장 중립 개념이니까 엄격히 말하면 얘는 수익을 얼마를 추구하겠다라든지 손실이 한도가 얼마라든지 이런 표현은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시장 중립에 대한 예. 개념인 거고. 그런데 사실 투자자들은 뭘 원하냐면 수익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보면 수익이 얼마가 더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뭘 원하냐면 야 그럼 내가 돈 맡기면 너 나한테 수익 얼마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무위험 수익 이자율 혹은 은행 예금 이자율. 예전에는 이자율을 높았을 때는 플러스 2%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 답이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연 5%를 목표로 운영할게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수익 측면에서 5%를 목표할게요 라고 하는 게 절대 수익 개념이에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연 5%를 예. 목표로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달성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걸 투자자가 선택하는 거죠. A라는 운용사, B라는 운용사, C라는 운용사가 모두 5%를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운용사의 과거 경험을 보고 너는 믿을만해, 너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투자자 결정하는 거죠. 사전에 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운용하는 회사나 운용력은 우리는 5% 할게요.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목표한 거고, 추구하는 거고. 그렇죠. 혜미 씨가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거는 그럼 결과는 5%인가? 절대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죠. 절대. 그래서 아닐 절대 수 있다.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추구하는 거다. 추구하는 거지. 절대 수익을 주는 건 펀드가 아닙니다. 그 5%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중요한 건 얘는 수익에 대한 목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절대 수익 추구 펀드예요. 근데 그 목표가는 그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그렇죠.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저는 연 30%씩 수익 내겠습니다. 그럼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이 그렇죠. 투자자가 과거에 이렇게 이런 그 경험을 과거의 바탕으로 경험을 하고 전략을 볼 때, 음. 이런 정도는 추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을 때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절대 수익 추구. 절대 개념이에요. 수익. 절대 수익. 그러니까 이게 절대 수익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절대 수익 추구. 추구에다가 펀드는 방점을. 추구죠. 아. 예, 펀드. 그런데 문제는 시장 중립과 절대 수익은 결국 뭐냐 하면 뭔가 방향성 위험도 없다 그러고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그랬는데 정상적이고 잘 될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테일 리스크가 발생하면은 마이너스 30%야. 아니 무슨 연 4% 5%씩 수익 내다가 1년에 30% 손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경험이 사였냐면 참여자들이 아니 투자자들이 야 너는 맨날 5% 한다 그러고 왜 잘 돼봐야 5%가 터지면 30%냐? 어휴 불편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고객님 저희가 5%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금은 지켜드릴게요. 최소한 원금은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실 쪽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손실을 내가 막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금 보장이 아니고 보존 추구가 돼요. 이것도 추구네요. 왜냐하면 증권사가 발행하는 증권, 소위 시큐리티 이거는 보장이 돼요. 증권사의 신용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어떤 뭐 예금, 그럼 은행 신용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펀드는 운용의 결과를 고객한테 주는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은 그냥 개념인 거고 표현인 거고 안 되는 거죠. 추구입니다. 절대 수익 추구, 원금 보존 추구. 그럼 원금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물론입니다. 추구하는 거죠. 그럼 절대 헷갈리면 수익도- 절대 안 되겠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이게 펀드는 기본적으로 추구입니다. 실적 배당이고. 그렇죠? 증권사가 발행하는 증권과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은 확정이에요. 그건 보장. 거기 조건은 신용으로, 증권사의 신용으로, 은행의 신용으로 되는 것이고, 펀드는 운용사가 운용을 대행해 주는 것이지, 뭘 보장해 주는 데가 아니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절대 수익도 그렇고 원금 보장도 그렇고 하방 위험을 뭘로 막아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거기에 이제 파생 상품이 같이 끼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부분들이. 근데 이렇게 시장 중립 전략이든 절대 수익 추구하는 어떤 금융상품이든 원금 보장 또 보존 추구하는 이런 상품들에서는 대부분 파생 상품 많이 이용이 되죠.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우리는 방향성 위험을 제거할게, 절대 수익을 추구할게, 원금 보존, 원금이 손실나지 않도록 해볼게.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걸 원하는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추구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펀드는 추구, 그렇죠. 증권은 보장. 이렇게 보장. 되는 겁니다. 예. 아주 뭐 중요한 개념을 좀 짚고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 이거 이제 속으면 안 되겠네요. 펀드를 가입하면서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는 이게 말이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배당 속으면 안 된다. 상품인데도 그 저기 표현이 우리가 이제 아다르고 다른 조심해야겠네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한 펀드 상품에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법으로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우리가 있고. 개념적으로만 예.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항상 추구, 예, 그다음에 추구. 보존, 추구, 보존, 뭐 이제 요즘이니까. 저희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대부분 보면 원금에 되게 연연을 많이 그렇죠, 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원금 이렇게 깨지고 막 이러면 깨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원금 손실 보고 막 이러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원금 보존이라는 이 측면에서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파생 상품에서도 그런 펀드로 만들어진 상품들 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원금 보장 추구형도 있고 그 다음에 원금을 보장은 못 해드립니다만은 대신에 그만큼 수익을 더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상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파생 결합증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파생 상품은 조금 더 좀 더 복잡하지만은 손실 위험도 또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근데 원금 보장을 뭐 보장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원금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되는 것들이 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상품들이 투자자들에게 좀 더 제대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개념들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들어가서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원금 손실 한도가 한 20에서 30% 이상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품들을 고난도 금융 상품인데 거기에 대부분 이제 파생 상품이 같이 좀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좀 존재를 하는 것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 같은 거 이렇게 투자하기 전에는 이게 말에 이렇게 현혹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여기 항상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특히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 수익, 절대 반지와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거에는 상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 투자자들이 이제 이 용어를 볼 때 대충 반걸음 뒤에서 보면 거의 같은 용어거든요. 시장 중립, 절대 수익, 원금 보장 이런 거. 또 이제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무슨 금융공학이다, 파생 상품이다, 뭐 이런 말은 이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추구하는 거는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혜민 씨 그러면은 네. 여기서 그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은 안 되는 거고 원금 보존 추구형이라고 한다면은 완벽하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은 그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뭐 물론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그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금융과학적인 측면도 쓸 거고 여러 가지 본인의 노력들을 다 할 수는 있겠는데 원금 보존 추구형이라는 상품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뭐 시장 중립이라든가 원금 보장,
절대 수익. 물론 뭐 매니저의 능력을 폄하하자는 건 아닌데 매니저는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거에도 현혹돼가지고 아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 예. 이거 좀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